자, 이제는 아무래도 FOMC 이 결정까지도 소식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자,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우선은 저희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GDP rose at a pace of around 1.5%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own from 2.5% last year. The moderation in growth largely reflects a slowdown in consumer spending. In the labor market, the unemployment rate edged up to 4.3% in August, but remains little changed over the past year at a relatively low level. Payroll job gains have slowed significantly to a pace of just 29,000 per month over the past 3 months. Higher tariffs have begun to push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but their overall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remain to be seen. We remain committed to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bringing inflation sustainably to our 2% goal, and keeping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Thank you.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네,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화면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서 크게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를 단행했고요. 앞서 발언을 보니까 좀 너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엄청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라는 온도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위험 균형 이런 단어들이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매파적인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고용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 경제 전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성장률 상향 조정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에 조금 올리고 실업률을 좀 낮추는 그런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은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2회 정도 더 인하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었는데 사실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이거 그렇게 더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식시장 같은 데는 혼조세로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채 시장에서 전체 그 만기 기간 동안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러도 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고. 그래서 이 전망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의 예상을 부합을 했고 또 당초 6월 달보다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는 하지만은 연준이 경제를 보는 이 판단에 있어서 이코노미 not bad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쁘지 않다. 네. 물론 그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성장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시장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사인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복합적인 사인을 줬다. 사실 특히나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이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맞습니다.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표현이 맞아요. 확실히 바뀌어서 온도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건 우리 통화정책 스테이트먼트에도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7월 달 회의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9월 달 회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고용시장이 과거에는 솔리드하다, 탄탄하다고 그쵸. 얘기했는데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또 실업률 4.3%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라는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해서 금리를 안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우려가 밸런스, 균형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9월달 스테이트먼트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이번에 금리 내렸고 네. 7월달에 안 내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미란 이사가 들어오면서 50bp 그래서 12명의 그 맞아요. 투표자 중에서 네. 11명은 25bp지만 한 명이 50bp 크기 홀로 한 표를. 그렇죠. 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뭐 점도표에서도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렇죠. 것 합쳐 같은, 내려가 있죠. 네, 네, 아마도 네. 그인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또 감지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항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게 파월 의장이 이 관세의 영향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랑 아니면 그 연준에서의 그 평가는 관세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고 문제는 그 일시적인 효과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지속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어떤 지표로서 관세가 지금 물가에 전가되고 있는지.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점도표에서 아니면 경제 전망에서 보면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조금 올렸죠. 왜냐하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서 그리고 네. 올해 성장률 1.4에서 1.6%로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0.2%포인트. 네.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성장세, 특히 소비가 최근에 좀 나쁘다고 평가를 했었지만 기존에 좋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성장률을 좀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향후에는 소비가 좀 둔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전망 요약을 봤을 때요. 박사님 모시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서 오히려 그 SEP 보고 나서 더 헷갈린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약간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도표에 있어서 그 아래로 한참 네. 내려온 125bp 정도 생각했던 그런 누구 한 사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표가 변한 건 있지만은 통화 정책에서 금리 결정 자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 중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의 둔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보다는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사실 시장이 올해 결정하기 전에 네. 오늘 결정하기 전에 바우먼 이사라든지 아니면 월러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이 0.5%포인트 50bp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쵸. 안 25bp 그랬죠. 인하에만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정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결정이 파월이 이긴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쵸. 25bp만 내렸으니까. 독립성을 지킨 셈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에 대한 그 연준 그 참여자들 정책에 네.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분포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은 점도표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연내 뭐 2회, 3회 이에 대한 전망, 어떤 의견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점도표. 네, 사실은 점도표 6월달 전망에서 안 변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 고용의 시장의 둔화를 그만큼 많이 반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6년과 2027년에 금리 인하 횟수를 각각 한 번씩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그렇게 올해 한 번 더 늘어나는 것 말고는 크게 네. 변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2027년 6월 달에는 2027년까지 금리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2028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터미널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이
6월 달에는 뭐 3.3%, 지금 3.1%까지 내려와서 금리 인하는 요번에 내려온 것만큼 더 최종 금리는 내려왔다. 그렇지만 장기 중립금리 자체 3.0%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목적지는 뭐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 기조에 좀 더 이렇게 힘이 실어질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우선 달러 인덱스는 요즘에 96에서 97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요번에 오늘 아침에 좀 올라왔죠. 97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달러 약세 요인인데 지금 저희들 더 관심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1,370원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사실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발생을 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원화 강세, 즉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한 불안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일부 시장에서 분석에 따르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관련 그리고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한 달러 원 환율은 연준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나 아니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의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바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구를 했고 어쨌든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미국에 돈 많이 들여라 이런 요구 아니야?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상설 그 스왑 라인 자체는 기축통화국한테만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기축통화들끼리의 어떤 유동성 공급 채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처럼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스왑 라인을 받는 것은 그러한 어떤 연준의 상설 통화 수합 라인의 그 만든 취지와도 좀 떨어지는 먼 얘기잖아요. 거리가 먼 얘기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수합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부인을 할 거로 이제 거절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FEMA라고 있어요. FEMA 리포라는 게 있는데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 통화기관들이 달러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에 시장 안정이 필요할 경우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설 수합이 더 좋았었으니까 좀 아쉬운 면은 남아 있죠.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어도 어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그만큼 그건 쉽지 않아라는 걸 좀 어필하는 그런 협상용 카드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 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요구했을 때 그걸 들어주면 그다음에 또 어떤 카드를 또 내놓을지 모르니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지금 통화 스와프 우리나라가 요구를 했었고 미국이 거절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대미 투자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언제 재개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텐데 일정을 체크해 보니까 10월에 지금 금통위가 10월 23일이고요. 10월 FOMC가 10월 말경에 있으니까 거의 한 닷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0월에 어쨌든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먼저 결정해서 오늘 내려놨고요. 더군다나 이제 10월 달에도 내릴 거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도 나왔었고 금통위원 중에서 5명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값이 32주 수도권 서울에서 그렇죠. 계속 네. 상승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이 10월 달까지 가면서 이런 우려되는 요인들을 좀 더 체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시장도 보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우려들은 연준이 3번 인하할 때 한국은행은 한 번 인하하고 더 못하게 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한국은행은 네. 한 번 정도 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과 11월에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가 남아있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정말 좀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창용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의 금리 차를 뭐 너무 늘리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해왔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 아니면 뭐 금융 비용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도 이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보고서 설득을 당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사님 이건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면은 지금 증시에서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글로벌 펀드 자체 흐름의 자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2번 더 인하를 하고 더군다나 내년까지 보면은 오늘 내린 것까지 보면 약 한 100bp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금융시장에 상당히 완화적인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완화적인 여건은 위험 자산,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에 대한 선호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머니 무브,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채권보다는 또 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위험 자산 선호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금 이동이 한국으로나 아니면 또 뭐 신흥시장국으로 기타 신흥국으로, 네.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머니 무브나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네.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정책적 아.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네,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소화하고 받아낼 수 있느냐, 그만큼 매력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들어온 돈이 네. 안 나가고 자꾸 잠기고 계속 그쵸.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자꾸 나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투심을 또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될 텐데 또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한편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뭐 공화당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뭐 오바마 케어나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서 지금 좀 반대를 하고 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2026년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발의된 12개 예산안이 다 지금 통과 안 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케어나 아니면은 메디케이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 감축을 복원시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없고 나가서는 가버먼트 셧다운까지 정부 셧다운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는 좀 불안된 요인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갉아먹는 불확실성으로 그런 요인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버먼트 셧다운이 있었을 때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한 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번 FOMC의 결정과 뭐 점도표나 이런 내용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더 체크해볼 만한 우려 포인트까지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